이 점점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GA를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 하면 이 ALD, 그러니까 화학적 증착 기상 방법, 증착 방식 CVD의 한 방식인 ALD가 GAA 공정의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GAA와 3D DRAM, EUV가 적용되는 선단 공정에서는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증착 공정이 필요하고, ALD가 GA 공정에 가장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수다라고 보시면 무난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바로 전구체 기화 이송을 위한 핵심 부품과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자, 최근 시장 반등에 산타랠리 언급이 슬슬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산타랠리에 웃으시려면 매수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요, 제가 이제 AI 엔비디아로 촉발된 반도체 미세화 수혜 관심 종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전 테크윙 소개 영상에서 반도체 사이클 설명을 드렸고, AI 중심의 수요 개선은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했고요. 언급을 드리면서 또 이 결론적으로는 수요는 최악의 구간 마무리 부분에 있다라고 이거 판단이 되고, AI 서버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AI 수요는 단기에 마무리될 트렌드가 아니고 향후 이번 상승 사이클은 AI 사이클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전달해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점점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미세화 어디까지 왔나 이런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이 반도체 미세화라는 것은요,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줄고 연산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즉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반도체 이 미세화에 대한 미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재료나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 외에도 뭐 3차원으로 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TSMC, 삼성전자, 인텔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미세화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회로가 얇아질수록 한 공정에 많은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고, 또 더 작은 등급으로 갈수록 소모 전력은 줄고 전기 신호가 빨라져서 작고 고성능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의 경우에 미세공정 양산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주도권을 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산을 시작하고 나서 생산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 반도체 생산 주문이 몰리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그림에는 없지만은 내년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25년 2나노 공정, 그리고 27년 1.4나노 공정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TSMC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인텔이 최근 이제 공격적인 파운드리 이런 부분 로드맵을 좀 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2024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나노 또 1.8나노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7나노 이하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EUV 기술이 필요해요. EUV 장비, EUV 노광 장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EUV 노광 기술이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으로 아주 초미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 또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일 수가 있어서 성능과 수율이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 제품 출시 기간을 또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ASML 이 노광 장비 한 대에 5천억 가까이 하는 초고가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양대 산맥이 2나노 공정 2025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5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삼성 전자에서 작년 10월에 이 노광 장비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게 25년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ML 하이 EUV 장비가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2나노 공정 목표를 25년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은 8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웨이퍼 제조부터 해서 패키지 공정까지 8대 공정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막 말이 8대 공정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정 하나하나 엄청나게 복잡하고, 뭐 좀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은 공정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서서 이제 수천억짜리 장비가 들어가는 공정, EUV 노광 공정 그 ASML 그 장비가 여기에 들어가게요. 포토 공정, 포토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포토 공정이 아니고 증착이 되겠습니다. 증착. 그러니까 얇게 그린 것을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증착 공정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 증착은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방막. 이게 또 핵심이에요. 얇은 막. 회로 간 구분 및 보호하는 역할의 매우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막은 단순한 기계 가공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를 뜻해요. 얇은 막을 뜻하니까는 물리적인 단순 기계 가공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얇은 막을 웨이퍼 위에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입히는 것은 이제 증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공정이 바로 증착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반도체 소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 방막을 입히는 증착도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증착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물리적과 화학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 또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나뉘게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릴 핵심은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CVD 방식의 하나인 ADL,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CVD에서는 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CVD 방막의 두께 조절이 어렵다. 이게 단점이 되겠는데요. CVD에서는 이 웨이퍼 표면 균일도가 향상이 되기는 하지만 또 프리커서나 챔버 내에서 떠다니는 분자 물질이 웨이퍼 표면에 불균일하게 남아서 방막의 두께 조절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한 점이 AD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L은 CVD 방식의 일종으로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DL 공정의 이제 소재로 상온에서 액체 혹은
고체로 존재하는 전구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양산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화 형태의 공급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전구체를 안정적인 기화 상태로 공급을 해주는 부품업체다 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TSMC, 인텔 미세 공정 및 트랜지스터 구조 전망에 대한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정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이제 앞에서 반도체 미세화의 미래 방향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재료나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했었죠. 한계,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진행의 결과가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GAA 2세대 양산 중에 있는데요. 작년 3나노 GAA 공전 양산에 돌입하면서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 대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핀팻 구조, 앞서 있는 이 핀팻 구조, 요 구조는 처음 상용화한 것이 인텔입니다. 인텔 게이트와 채널 접합면이 하나였던 이 플래너와 달리 핀팻은 접합면이 3개예요. 화살표가 이제 세 방향으로 되어져 있죠. 세 방향, 접합면이 3개다. 채널이 짧아져 생기는 단채널 현상을 해결을 했었고요. 반도체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 성공을 했었던 것이 이제 핀팻 구조다라고 하겠는데요. 이제 게이트하고 이제 채널 접합면도 늘려서 반도체 성능 향상에 물꼬를 텄던 부분이 이제 핀팻 구조인데, 이제 당시 인텔이 상용화했던 이 핀팻은 22나노 공정이었어요. 이후에 10나노 공정 시대가 올 때까지 인텔이 반도체 패권을 준 것은 이 핀팻 기술을 선점한 것이 주요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미세화로 이 핀팻 구조도 이제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더욱 작아지면서 소스하고 드레인 간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인데, 이 단채널 효과 문제가 부활한 것이 특히 4나노 공정 이하에서 핀팻 구조 한계가 명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핀팻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하면서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결국 트랜지스터 동작 전압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필요해졌고, 그것이 바로 GAA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AA 게이트가 채널을 둘러싸는 형태인데, 게이트와 채널 접합면이 이전 핀팻은 3개지만 GAA 구조는 접합면이 4개예요. 그래서 게이트가 채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커졌고, 단채널 현상도 개선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 동작 전압 역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GAA 구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회로 선폭 미세화도 세계 최초 3나노를 했고요. 또 트랜지스터 구조도 처음으로 GAA 구조로 전환을 했는데, 양산에 돌입을 했지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수율 관리가 필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율이 좀 원하는 수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최근 올라온 소식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 기사는 이제 오늘 나온 15일, 어제죠. 어제 15일 나온 기사인데, TSMC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 4나노 파운드리 성능 수율을 높였다 해서 고객사 수주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 4나노 공정 수율이 70% 선을 넘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어요. 해서 TSMC와 비슷한 수준의 공정 완성도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이후 3나노 GAA 구조의 3나노 이 수율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나노 공정 수율 70%를 넘겼으며 3나노 GAA 공정 수율 역시
7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3나노, GA 구조 3나노 요 부분이 판매가 조금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수주 가능성이 한층 올라갔다.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GA를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 하면 이 ALD, 그러니까 화학적 증착 기상 방법, 증착 방식 CVD의 한 방식인 ALD가 GAA 공정의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GAA와 3D DRAM, EUV가 적용되는 선단 공정에서는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증착 공정이 필요하고, ALD가 GA 공정에 가장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게 무난하겠고요. 그래서 이 ALD 요 공정 소재는 상온에서 액체 혹은 고체로 존재하는 전구체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양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기화 형태의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바로 전구체 기화 이송을 위한 핵심 부품과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ASM이라는 사업 기업 장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ASM은 글로벌 1위 배치 타입 싱글 웨이퍼 ALD 장비사가 되겠고요. 글로벌 MS 55%를 확보하고 있고, 또 올해 ALD 장비 매출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글로벌 ALD 시장이 23년 78억 달러에서 28년 172억 달러 규모, 연평균 17%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밝히고 있고요. 굉장한 고성장이 전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SM을 비롯해서 이 2위 업체, AMAT는 2위 업체예요. 장비. ASM이 1위 장비사고 AMAT가 2위 장비사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착 장비 제조사들이 국내 화성의 생산 기지를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국내 화성의 생산 기지 투자를 진행하느냐 하면은 IBM하고 이제 연합을 한 일본 라피더스가 2나노 GAA 파운드리 시장에 27년 진입 예정이고요. 또 인텔, TSMC 등등 해서 GAA 공정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ASM이 이제 꿈의 방막 기술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ALD 장비는 한국에서만 생산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기업이 이 전구체 기화 이송 사업 ALD 증착 공정의 필수적인 전구체 보관과 기화 이송 과정에 사용되는 캐니스터, 레벨 센서 그리고 부품을 모듈화해서 판매하는 PED가 주요 매출원이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 ALD 공정에 사용되는 원소재인 전구체는 독성, 발열성, 가연성, 부식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화학약품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초고순도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캐니스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ALD 공정에 사용되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ALD 공정의 조건에 따른 적정량의 전구체, 기체 공급이 가능하고요. 글로벌 유일의 전구체별 최적 시스템을 특허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고객사마다 이 적용되는 센서는 다르지만 전구체의 단가가 높고 또 캐니스터 내부에서 전구체 애기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 충진하거나 또 충진된 새로운 캐니스터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ALD 공정에서는 핵심적인 부품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특히 ASM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또 한국 투자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과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대응하기 위한 동사와의 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또 신규 글로벌 고객사들까지 확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말 안성 2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은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지오 엘리먼트 동사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한 매매 공략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오 엘리먼트, 사실 이제 백발백중 SBS 비즈 백발백중 시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기업 분석을 다 했고, 기업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SS 비즈 백발백중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화요일서부터 해서 이제 반등 시작이 돼서 화요일 종가상으로는 2.43%,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상 11.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아카데미 회원님은 11,500원에 좀 매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장중 저가 부근에서 매수가 된 거죠. 11,500원, 장중 저가가 11,450원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목요일 장중 12,680원 전일 종가 수준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간 흐름으로 돌려보면 지금 이제 12,680원 위로 13,000원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14,0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부분, 이런 부분, 또 반도체의 감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4분기 이후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13,000원, 이제 주봉상에서 13,000원 부근서부터 해서 14,000원 가격은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가격 구간이니까 현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한다 하더라도 조정시 분할 매수 비중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전일 수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기술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3일선, 5일선 단기 평선의 우상향 추세는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보게 되면 기간 조정은 옆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가격 조정은 21선 부근, 61선 부근까지 다시 가격 조정을 받는 이런 두 가지의 가격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접근하시는 가격은 오늘, 그러니까 전일 수요일 종가 12,68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 소형주이다 보니까는 수급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도 좀 확대되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11,000원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가격, 이미 좀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절 가격은
11,000원에서 1,500원 가격을 10월 저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이하 12,000 부근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은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 코스닥 소형주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인 작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매출 실적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훨씬 더 2천억 이상, 3천억까지 좀 바라보도 좋지 않은 기업인가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